MBC 대표하는 앵커 출신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 이름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간사를 맡고 계신 신경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방금 이제 후배 인터뷰도 간단하게 들으셨는데. 네네. 지난 10년간 일단 이제 앵커 경험이 있고 MBC 출신으로서 10년간 MBC의 뭐랄까요? 파국에 가까운 쇠락.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길었죠. 예. 일단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이렇게 길어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 10년의 난장판, 이 정글, 야만 상태인데 늑대품들의 방치가 돼 있었다. 그리고 후배들 중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번 파업은 필수 요원, 이 파업에도 금도가 있어서요. 네. 현성이나 기술 요원들은 빠졌습니다. 네. 노조에서도 예외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필수 요원들도 파업을 할 만큼 계약직도 파업을 할 만큼 절박하게 된 거고요. 부역자에 속하는 가해자들을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헌법을 유린했고요. 인간성을 침해했고요. 국가를 망신시키고 언론을 사유화한 악질적인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뭐 공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지적도 있고 본인 출신의 공영방송이 이제 무너지는 걸 보신 사적인 비통함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도 항의하고 있고 또 MBC에 대한 방통위 감사도 항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아직 방통위 감사는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항의 방문은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방통위에 다 하고 있죠. 예. 못하게 막는 차원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이게 법적 근거가 방통위 감사가 있는 겁니까? 그 방통위 경우에는 좀 법적으로 복잡한데요. 네. KBS 경우도 또 MBC 경우도 같은 방송이긴 하지만 법적 지위가 달라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정당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가, 그 사이에는 지난 10년 동안은 언론사 내부의 일이고 노사관계라고 그러면서 아무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영방송 2개가 다 전면적으로 정지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고요.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방통위가 그게 감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고요. 넘치고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여러모로 학대당했다 또는 그런 식의 증언이 많으니까요. 그 자체만 따지더라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국가가요.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정당까지 포함해서 방관하고 방조하고 비호를 해줘서 언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까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거고요. 정당은 무자격한 사람들 공천을 해가지고 이 망가뜨리는데 사실은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타락한 민주주의가 이런 추락한 공영방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야만과 이 정글 상태는 끝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된 거 두고 현직 공영방송 사장인데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어야 하나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주장하고 지금 국회 일정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방송사가 전례가 있었는가? 지금 전례를 얘기하는데 이 사범, 노사사범, 노동사범으로 얘기하면 전례가 너무 많아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400건이 넘고 그중에 영장 발부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례는 너무 넘치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체포영장을 내놓은 걸 가지고 지금 전례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데요. 이건 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노사관계에서 엉망으로 했던 이 사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방송사는 전례가 없어서 이런 체포영장을 내놓은 거고 이미 김장겸 사장은 4번이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요. 노동부가 조사 차원을 넘어서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 그래서 검찰이 청구를 법원에 한 것을 법원이 발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사가 과연 있고 이런 사장이 과연 있느냐라고 묻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걸로 국회를 세울 정도가 되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이건 공범 선언이고 적폐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당이 이게 지금 100명에 육박하는 제1야당이라는 데가 의총을 하고 별회의를 다해서도 아무 반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 사과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건 중증입니다. 기억상실이 걸린 거거나 아니면 선택적 기억을 하거나 아전인수가 도를 지나쳐서 이건 정당이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안보 상황이 생긴 상황에서도 어저께 북한 규탄 결의안을 하는데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버스 타고 지금 각 국가기관들을 순회 순방하면서 이른바 뭐 항의 방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고요. 자기 모순과 자가당착 자승자박에 빠져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장경 사장 이게 뭐 크로스 체크 된 건 아닌데 본인이 직접 인정한 건 아닌데 김장겸 MBC 사장이 본인이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고 발언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정가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MBC 측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말고? 지금 정가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이것도 뭐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원래 이 김장겸 MBC 사장이 철저하게 구새누리에 친한 기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녔고요. 과거에도. 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한 짓을 다 잊어버렸고요. 뭔지도 모르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고 지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판단을 잘못해도 너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이미 보호막은 사라졌고요. 더 올 구명보트도 이제 없고요. 국민들이 촛불로 이 낙하산 줄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장겸 MBC 사장이 그 이전부터 자유한국당 이전에 정당과 가까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끄덕거리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오래된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이제 방송방해법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방해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인데. 그렇죠. 이 방송방해법도 뭐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권 7명, 야권 6명으로 그 추천하는 이사진을 확대해가지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은? 네, 특별다수제를 인사 상황, 사장의 인면에서는 정해놓자라는 거고요. 네. 이것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투표를 하면은 되는 거죠. 300명 중에서 과반을 넘긴 사람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에 있는 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도 뭐랄까요. 논쟁 중에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고 또 그런 문제 지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7명, 8명 해서 3분의 2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 네네.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만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렇죠. 이 법은 뭐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네. 김재철 방지법으로 4, 5년 전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김재철 같은 이런 최하질의 공영방송 사장이 나오는 걸 막아보자라는 거였는데 예. 당시 또 하나의 현실은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여론이 비등하니까 예. 방송관계법을 또 지배구조를 한번 바꿔보자는 그 회의장에 나왔어요. 나왔지만 내심은 하여튼 공영방송을 어떻게든지 장악하겠다는 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누리의 내심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이 김재철 방지법을 내놓은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최고 내지는 차선의 인물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3분의 2 동의를 구한다는 그렇죠. 것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예. 네,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이 그건 알겠는데 이 법의 문제점이 너무 분명하니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진지게 내놨고요. 네네. 특히 지금 해직 기자인 제 MBC 후배인 그 이용마 기자 투영 중이죠. 이용마 기자는 신 선배 다 좋은데 이번만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애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방송관계법이 계류 중이긴 한데 이 법안이 또 다른 개정안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차에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것을 지적을 한 거니까요. 네. 그러나 당론으로 이미 또 김재철 방지법은 발의가 돼 있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 현실적인 안과 NGO나 대통령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점 사이에서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지금은 고민 단계인 거죠? 네, 그렇죠. 이건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네.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1분이나 일찍 끝낼 뻔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좀 아쉬웠긴 한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이 최악의 상황에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맞지 않는데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는 해봐야 하는 단계다. 사람들 공천을 해가지고 이 망가뜨리는데 사실은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법을로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타락한 민주주의가 이런 추락한 공영방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야만과 이 정글 상태는 끝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김장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된 거 두고 뭐 현직 공영방송 사장인데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어야 하나. 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주장하고 지금 국회 일정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방송사가 전례가 있었는가? 지금 전례를 얘기하는데 이 사범 노사 사범 두 개가 다 전면적으로 정지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고요.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방통위가 그게 감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고요. 넘치고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직원들은 뭐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여러모로 학대당했다 또는 뭐 그런 식의 증언이 많으니까요. 그 자체만 따지더라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국가가요.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정당까지 포함해서 방관하고 방조하고 비호를 해줘서 언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까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거고요. 정당은 무자격한 사람 그리고 후배들 중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번 파업은 필수 요원, 이 파업에도 금도가 있었어요. 네. 현성이나 기술 요원들은 빠졌습니다. 네. 노조에서도 예외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필수 요원들도 파업을 할 만큼 계약직도 파업을 할 만큼 절박하게 된 거고요. 부역자에 속하는 가해자들을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헌법을 유린했고요. 인간성을 침해했고요. 국가를 망신시키고 언론을 사유화한 악질적인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뭐 공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지적도 있고 본인 출신의 공영방송이 이제 무너지는 걸 보신 사적인 비통함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 MBC 대표하는 앵커 출신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 이름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간사를 맡고 계신 신경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방금 이제 후배 인터뷰도 간단하게 들으셨는데, 네네. 지난 10년간 일단 이제 앵커 경험이 있고 MBC 출신으로서 10년간 MBC의 뭐랄까요 파국에 가까운 쇠락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길었죠. 예. 일단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이렇게 길어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 10년의 난장판, 이 정글, 야만 상태인데 늑대품들의 방치가 돼 있었다. 확보영장 발부에도 항의하고 있고 또 네. MBC에 대한 방통위 감사도 항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아직 방통위 감사는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항의 방문은 네.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방통위에 다 하고 있죠. 예. 못하게 막는 차원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이게 법적 근거가 방통위 감사가 있는 겁니까? 그 방통위 경우에는 좀 법적으로 복잡한데요. 네. KBS 경우도 또 MBC 경우도 같은 방송이긴 하지만 법적 지위가 달라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정당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가, 그 사이에는 지난 10년 동안은 언론사 내부의 일이고 노사관계라고 그러면서 아무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영방송